삶이 쉼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생을 땀 흘려 일에 장만하신 소중한 내 집. 그 집이 우리에겐 단순한 잠자리가 아니라 자부심이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지요. 그런데 요즘 나라에서 대출을 꽉 조인다는 소식이 들려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혹시라도 자녀에게 급한 일이 생기거나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 믿고 있던 내 집마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복잡한 이야기를 어르신들께서 알아듣기 쉽게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말은 쏙 빼고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꼭 필요한 정보만 짚어드릴 테니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세요.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튼튼했던 두 개 작은 수문이 달렸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집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면 집값에 따라 꽤 넉넉한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집이 급할 때 언제든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든든한 금고 같았죠. 하지만 이제 그 금고의 문이 작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라에서 너무 많은 돈이 집 사는 데만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서울과 수도권에 집을 가진 분들은 집을 담보로 생활에 필요한 돈을 빌릴 때 1년에 최대 1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전처럼 내 소득이 괜찮고 집값이 높다고 해서 2억, 3억씩 큰 돈을 한 번에 빌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이 변화,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나는 대출받을 일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변화는 우리 삶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비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 큰 수술을 받게 되거나 배우자를 돌봐야 할 때 목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믿었던 내 집이라는 비상통장을 예전처럼 쉽게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둘째, 자녀를 돕는 부모의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월급만 모아서는 집 한 채 사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지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들 장가 보낼 때, 딸 시집 보낼 때, 혹은 손주들 보금자리 마련해 줄 때 당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길이 아주 좁아졌습니다. 1억 원이라는 한도 때문에 자녀의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을 주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상의 규칙이 바뀌었으니 우리도 그에 맞춰 현명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제가 어르신들께서 꼭 실천하셔야 할 3가지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의 비상금 계획표를 다시 점검해 보세요. 이제 나중에 급하면 집 담보로 빌리면 되지 하는 막연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지금 당장 가지고 계신 예금이나 적금, 혹은 잘 사용하지 않는 자산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비상금으로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을 용도별로 나누어 관리하거나 가지고 계신 보험 중에 중도 인출이 가능한 상품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주택연금이라는 든든한 동반자를 알아보세요. 매달 꾸준한 생활비가 필요하신 어르신이라면 이번 기회에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주택연금은 어르신께서 평생 사시던 집에 그대로 살면서 나라가 보증하는 연금을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받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바뀐 대출 규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내 집으로 받는 연금.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쉽게 빌려준다는 달콤한 유혹을 경계하세요. 이렇게 은행 문턱이 높아지면 반드시 어르신, 저희가 서류 없이 쉽게 큰 돈을 빌려드립니다 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어르신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위험한 덫일 수 있습니다. 절대 이런 말에 속지 마시고 돈이 필요하실 땐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은행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같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식 기관을 먼저 찾아가 상담하시는 것 꼭 약속해 주십시오. 마무리하며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3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이제 내 집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돈은 1년에 최대 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둘, 그러니 만약을 대비한 비상금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야 합니다. 셋, 안정적인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대출보다 주택연금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은 어찌 보면 무리하게 빚을 내기보다는 가진 돈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렇게 미리 알고 차근차근 대비한다면 어르신들의 노후는 그 어떤 변화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든든해질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매일이 행복과 웃음으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